예, 안녕하세요. 예, 휴브레인 신노엽 대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1월 말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도 교사 연수에서도 얘기했고, 경희대도 대입정책 포럼에서 얘기를 했는데, 경희대 포럼에서 얘기한 게 2026학년도 리뷰 설명회였거든요. 2026학년도 그 선발 결과 리뷰 설명회인데 한 8페이지 정도를 맨 앞에서 제일 언급한 게 뭐냐면 AI 학생부예요. 학생들 AI 학생부가 너무 대중화되고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위기다. 사실위주 기록으로 개편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도 대입정책 포럼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학생들이 지금 진로 몰빵 세특이 너무 대중화돼 있다. 모든 게 다 의대. 의학 관련 기사 읽고, 뭐 수학도 의대로 하고,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서울대학교는요, 이렇게 항상 그 연초에 메시지를 내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 아주 강력하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대가 제일 쉬웠어요. 서울대 의대 일당이 14명이거든요. 최종 7명 됐지만. 연대 의대도 일당 8명이지만,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가 제일 쉬웠어요. 서울대학교는요, 요번에 저희가 서울대 직윤도 일반고 1.3등급이 됐고요. 일반고에서 서울대 의대치대가 1.5등급대가 된 애가 있어요. 일반고가 상상이 안 되시죠? 서울대 직윤이 1.3등급이야? 이게 의대인데.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물론 대중적인 어떤 내신 등급은 높지만 항상 예외로 되는 부분들을 보면 서울대학교가 정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나 대학 설명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적용이 돼요. 명확하게.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가 진로 몰빵 세특을 갖다 언급을 했죠. 지금은 고3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부터 뭐가 적용되죠? 고교학점제고 그다음 내신 5등급제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죠. 지금 4월 달이 되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입학전형 시행계획이 대학에 다 발표할 거거든요.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건국대가 발표를 했어요. 그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가 발표했는데 이 네 학교의 공통적인 특징 등을 보면은 교과가 축소해요. 그리고 학생부는 강화되고 수능 최저가 강화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정시에서도 수능 성적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불합격 사례가 많았다고. 그게 왜 그러죠? 학생부 정성평가가 들어가서 그래요. 학생부 정성평가가.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지금은 정성평가가 정시에서 몇 프로 들어가죠? 20% 들어가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부터 40%로 올라가요. 한양대 학생부 교과가 지금은 90% 교과에다가 10%가 정성이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교과 60에 정성이 40이에요. 학생부 정성이. 그럼 이게 뭐 교과가 아니잖아요. 세미종합이지. 지켜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한양대 교과로 가려면 얼마가 되죠? 9등급제에서 1등급이 4%, 2등급이 그 11%인 상황에서 얼마가 돼야 되냐면 1.4, 1.5, 1.6 정도 돼야지 한양대 교과로 가요. 아이들이. 그런데 5등급제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이 1등급이 10%고 2등급이 34%예요. 그러니까 1등급이 10%, 2등급이 34%인데 이 점수차 별로 안 주겠대요. 교과인데. 이해가 안 가지 않으세요? 그죠? 아니, 지금 9등급제에서도 지금 1.4, 1.5, 1.6인 애들이 교과로 들어오는데 5등급제에서 뭐가 되냐면 1등급하고 2등급의 점수 차이 안 주겠다. 그리고 3등급부터는 변별력을 갖겠지만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대신 한양대 종합에서 지금은 서류형이 있고 추천형이 있죠? 서류형이 한 70% 돼요. 추천형이 30% 되고 추천형만 수능 최저가 있는데 뭐가 되냐면 서류형과 추천형이 통합되면서 뭐가 들어오죠? 학업형이 되면서 수능 최저가 다 들어와요.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요? 내신에 대한 변별력은 조금 대학들이 좀 폭넓게 보는 것 같고 학생부가 강화되고 이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학의 딜레마는 여기서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학생부를 강화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야? 웬걸? AI 학생부가 툭 튀어나온 거죠. 애들이 너무 선생님들도 AI 쓰고 아이들도 다 주제 추천 받으면 AI 쓰고 그러니까 학생부 못 믿겠다. 내신은 5등급자가 됐어. 대학들이 평가 기준을 바꾸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들이 과정 중심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사실 위주 기록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겠다. 한번 보세요. 구조가 만든 합격 결과, 내신 등급을 극복하고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땠는지를. 이게 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내신 5등급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대학들은 5등급제에 맞춰서 내신보다는 어떤 부분들에 학생부의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에 맞춰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가 만든 합격 결과를 보면은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한 아이들.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수학하고 과학이 2등급이 5개나 있어.
근데 서울대 의대가 되고 연대 의대가 됐다고 하면 이해가 가세요? 그냥 서울대가 아니라 서울대 의대야. 그러니까 수학하고 화학이 4등급이에요. 근데 가천대 약대가 됐어. 이해가 가세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합격시킨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어떤 구조가 만든 합격 결과가 뭔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이제 과정 중심 평가하겠다. 사실 위주 기록으로 기록이 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뭘 만들었냐면 저희가 이제 서론, 그러니까 주제 추천을 하고 서론, 본론, 결론 다 짜졌거든요. 물론 그거 보고 뭐 대필은 안 되지만 그걸 보고 학생들이 정리할 수 있게끔 다 정리를 해줬는데 거기서 이제 과정 중심 평가를 하려고 하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선생님들도 이해하기 쉽게 저희 같은 걸 다 넣었어요. 동기, 과정과 그다음에 의문점과 문제 해결, 확장. 이게 제가 볼 땐 핵심일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대학들이 평가한 평가 요소들을 갖다 저희가 다 반영, 시스템을 저희가 다 만들었어요. 시스템을 저희가 다 만들었고, 그리고 기존의 휴브레인에서 지금까지 합격했던 뭐 수많은 아이들의 메디컬부터 시작해갖고 스카이 간 애들, 상위권 아이들에 대한 DB를 다 넣어갖고, 첫 번째 저희가 완성한 건 평가 시스템이에요. SR 시스템과 그 스튜어던트 레코드, 학생들의 기록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필요하시면 어디냐면 진단만 받아보셔도 돼요. 1학기 때, 이따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1학년 학생부하고 2학년 학생부 해갖고 우리 아이 학생부가 어떤지. 그죠? 대학들은 이렇게 학생부를 강화하는데, 그러니까 한번 학생부를 진단을 받아보시면 우리 아이가 위치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나와요. 그건 저희가 자신있게 얘기하는 게 저희 애들 DB를 넣어갖고 저희 애들과 다 합격한 학생들과 DB를 비교하기 때문에 다 수치로 나와요. 등급도 나오고 점수도 나오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1학년, 2학년 때 이렇게 했으면 2학년, 3학년 때 제시할 방향, 어떤 부분을 이 아이가 보강을 해야 되는지가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좀 이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하니까 학생부 정구전 아니고 학생이 잘한 부분, 창체에서 2가지, 뭐 세특에서 잘한 것들만 딱 뽑아갖고. 근데 그 정도만 되더라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점수가 낮아질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잘한 부분들만 뽑고 오면은 수학과학 같은 경우는 뭐 명확하잖아요. 내가 의대 가려고 하면 어떤 분야? 생명이나 화학이나 수학을 딱 제일 잘한 거를 분석을 해보면 위치가 어떤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강해야 될 부분이 어떤지를 갖다 아실 거고. 이게 하나가 진단 시스템. 두 번째는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일단 이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대학교의 어떤 대학들이 발표한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6단계에 맞춰갖고 학생들을 저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이게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다 걸러져요. 그러니까 얘기하지만 한번 재미나이 가서 물어보세요. 저희가 뭘 넣냐면 재미나이한테 학생들이 당신한테 요청해갖고 제일 추천을 많이 받는 주제 100개만 뽑아줘. 이러면 다 몇 초 만에 나오는 거 아세요? 이건 100개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100개를 또 물어봤어요. 야, 이거 말고 그럼 또 추가로 100개를 더 뽑아줘. 그랬더니 180개 정도에서 멈추고 이제 그다음 다른 것들이 나와요. 이거는 이미 학생들이 180개 정도의 주제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이제 뭐가 되냐면 아이들이 많이 쓴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저희가 시스템에서 걸리게 되어 있어요. 금지 주제예요. 이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금지 주제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다 걸려서 선생님들도 이제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시스템적으로 못하게끔 딱 저희가 다 막아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대학이 표절률을 돌려요. 경희대 설명에서 요번에 보세요. 얘 표절률 91%. 오늘은 제가 뭐 일부만 보여주긴 하지만 한번 보시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경희대 PT 갖고 다 설명한 거 있는데 미적분 91%, 영어권 문화 100%. 이게 저희 PT가 아니에요. 경희대 PT예요. 그럼 경희대가 다 돌려본다라는 거잖아요. 자기평가서 초안내라고 해서 애들이 이 보고서 갖고 자기평가 써주세요. 이건 완전히 금지죠. 유사도 검사에서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저희는 그걸 다 막고 있어요. 저희가 다 DB들을 넣어갖고 학생들의 어떤 패턴들에 맞춰갖고 이 주제가 딱 나오게 되고, 그럼 선생님들이 저희 학생들한테 제공되기 전에 이 6단계에 대해서 최소한도 B+ 이상이 4개 이상이 나오는지, 이게 안 되면 다시 해요. 이게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대 정원의 변화죠. 이제 490명이 증가가 돼요. 경기도가 지역 이제 의대 정원을 갖다 하게 되면 사실 대박이죠. 성균관대가 있고, 그죠? 뭐 가천대가 있고 아주대가 있고 그러니까 좋은데, 원래 이제 경기도가 포함되네 만에 이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정부와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요번에 이제 모집 요강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수도권 의대 이제 이렇게 되면 경쟁이 좀 더 심해질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의대 정원 늘었을 때 나타난 첫 번째 공통적인 특징이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지역에서 의대 넣을 때 수도권 의대는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의대를 갖다 상위권 애들도 두세 개 넣고 그냥 수도권 의대를 넣는데 이러면 이제 애들이 두세 개 넣은 게 한두 개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다 수도권 쪽으로 올라와요. 그쵸? 내가 뭐 비슷비슷한 의대 뭐 지역에서 다 되면 뭐 하겠어요. 그죠? 재작년에는 의대 정원 많았잖아요. 작년에 의대 정원 축소됐잖아요. 서울은 의대 안 늘었잖아요. 의대 정원이 늘면 수도권 의대가 쉬울 거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런 현상 때문에 애들이 오히려 수도권 의대 쪽이 더우니까 올해도 수도권 의대 경쟁률은 작년보다 높아질 거예요. 제가 보기엔. 상위권 학생 이동의 재편서. 이거는 이제 참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보면은 의대 정원이 늘면 어떤 애들이 늘죠? 치대하고 약대를 갈 아이들이 의대 쪽으로 하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공식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 늘었었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의대도 늘고 치대도 늘고 약대도 늘고 스카이 자연계열 다 늘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의대 정원 늘었는데 애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다 늘었어? 이건 왜 그러냐면 구모하고 연관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 또 다 줄었어. 오히려 의대 정원이 줄었는데도. 그럼 오히려 스카이나 뭐 이런 데라든지 치대 약대가 늘어야 되잖아요. 그죠? 의대 정원 줄었으니까. 근데 다 줄었어. 이거는 뭐냐면 상위권 학생 이동의 재편성은 9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해요. 9월 모의고사가 재작년에 쉬웠거든요. 그럼 애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다 도전적으로 넣는 거예요. 작년에는 어땠죠? 구모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구모가 어려우니까 애들이 어떻게 되죠? 위축되죠. 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안 되겠다. 안정적으로 가야겠다. 왜? 구모 보고 곧바로 원서 접수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된다? 상위권 학생 이동의 재편성은 좌우할 거다. 구모가 좌우할 거다. 자, 올해 490명 늘죠? 지금 고1, 고2는 얼마가 돼? 613명씩 늘죠. 경상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권, 제주권 이랬거든요. 경기도권이 없었어요. 근데 경기도 요번에 포함해서 얘기를 했죠.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이제 모집 요강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정부 배정은 사실은 거점 국립대 육성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규모 의대 정원 현실화하겠다. 소규모 의대 그러면 아주대 의대가 이런 데들이 늘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보시면은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라서 모집 지원 인원이 3,010명일 때 요번엔 얼마 줄었어요? 2,025명이거든요. 3,010명일 땐 72,351명이 됐어요. 근데 요번에 2,025명이 되면서 51,194명이죠. 21,000명이 줄었죠. 정확하게 모집 인원이 985명이 줄면서 21,000명이 줄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올해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 의대 정원이 985명에 정확하게 반이죠. 490명 정부가 요번에 늘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산술적으로는 11,000명 이 정도가 늘겠죠. 근데 11,000명이 당연히 도수는 아니죠. 6군데 애들이 다 중복해서 넣으니까. 근데 다 의대만 넣는 건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000명대 애들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이 들죠. 이 정도 된다. 근데 올해 수능 어려울 거예요. 세 가지 이유죠. 일단은 수능이 바뀌는 마지막 해죠. 그리고 작년에 수능이 어려워갖고 최저 못 맞춘 애들이 되게 많아요. 최저 못 맞춘 애들이 많으니까 상위권 애들이 최저 탈락한 애들이 많으니까 대부분 또 재수하죠. 세 번째가 뭐냐면 지역의사제죠. 예를 들면은 부산에 고신대 의대 같은 경우는 재작년 같은 경우는 끝에서 낸 애가 얼마가 됐냐면 의대 정원 있을 때 1.7등급도 됐어요. 그럼 1.5, 1.6등급인 애들은 억울하잖아요. 아니 나는 내 위에 때는 1.7등급도 되는데 난 진짜 의대가 원복되면서 나는 못 가. 근데 요것도 의대 또 늘어. 그럼 이런 애들은 한번 해보고 싶지 않을까요? 일반고 애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유입이 될 거예요. 수능을 응시하는 인원들이 많으면 절대평가 취지에 맞춰갖고 4% 이상은 돼야 되는데 1등급이 3.11%밖에 안 나왔어? 이게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절대평가 취지에. 근데 국어, 수학, 탐구는 문제가 없어요. 왜? 어려워도 1등급이 어차피 4%고 쉬워도 4%야. 어차피 2등급이 11%.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상위권이나 그 다음에 응시하는 인원들이 는다라고 얘기하면 어떠죠? 변별력을 가져야 되니까 난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 난이도가 쉬워지면 3점짜리, 4점짜리 하나 틀렸더니 1등급 대래가 3등급 대. 이게 더 문제 아니에요? 변별력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영어는 쉬워지겠지만 국어, 수학, 탐구는 어려워질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1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요. 카데도요, 1단계 되고 수능 최저 맞추면 애들 충원율까지 따지면 80%예요. 수능 최저가 높고 이렇게 되면 재밌는 게 뭐냐면 경북대 지역인재 학종 한번 보세요. 대학 어디에 가고 맨 처음에 나오니까 이게 수능 최저가 3합4예요. 높죠.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의대 정원이 늘었어. 그럼 애들이 어디죠?
의대가 안 된 애들이 치대 넣었다가 의대 정원이 늘면 치대 가려고 의대 가죠. 이런 현상들이 있죠. 근데 경쟁률은 8.96대 1이었는데 1단계 5배수 뽑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모집 등록 인원 보시면 수능 최저 충전율이 32%밖에 안 됐고 애들이 의대로 또 거기서 경북대 치대니까 지역에서는 경북대 의대가 제일 높잖아요. 경북대 의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경북대 치대 넣고 뭐 계명대 뭐 대구 카톨릭대, 영남대, 동국대 와이즈 의대 이렇게 넣고 그러니까 애들이 빠져나가는 애들이 많죠. 그래서 의대 정원 높았고 수능 최저 높으니까 수능 최저 충전율이 낮으니까 대상자가 낮아져. 5배수 뽑았는데도 빵꾸예요, 빵꾸. 연대 의대도 마찬가지고 카대 의대도 1단계 되고 그러면 합격률이 70% 이상이에요. 지난번에 발표했거든요. 1월 말에요. 올해 합격한 아이들 보면은 1단계 되고 수능 최저 맞추면 충원율까지 따지면 합격률 몇 프로인지 아세요? 80%예요. 정확하게. 64명 중에서 51번까지 됐어요. 이따 보여드리지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1단계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잘 맞추셔라. 그러면 합격률이 70% 이상 되신다. 의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연대 경영이나 이런 데도 거의 8, 90%예요. 1단계 되고 수능 최저 맞추시면. 경영은 왜? 빠져나간 애들이 많잖아요. 서울대 경영, 연대 경영, 고대 경영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최저를 잘 맞추셔라라고 보고 부의경 의대가 넘어가고요. 2028학년도 보면 정시가 축소되고 교과전형 정성평가 강화되고 종합전형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러고 내신 1, 2등까지 점수차가 최소화되고 오히려 축소되더라. 아직 연대 고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내 학교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흐름이 그래요. 내신이 오히려 축소되고 5등급제니까 학종이 늘고 수능 최저가 강화되고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던지는 메시지는 이수 과목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뭐 다 아시겠지만 정시가 30% 축소되죠. 수시 지역균형이는 학교당 2명에 3명 듣는데 서울대학교가 정시가 10% 줄어요. 그러니까 10% 주는 걸 갖다 수시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이 어떻게 배분하냐가 문제인데 서울대학교가 지역균형 늘리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갖다 지역균형에 확 많이 줘버리면 일반고는 유리하겠죠. 2명에서 3명은 는 거 50% 늘린 거잖아요. 그럼 늘겠죠. 근데 이게 많이 늘면 역으로 얘기하면 전교 3등 안에 못 들으면 불리한 거예요. 서울대학교는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매년 입학전형 통계 자료 발표하잖아요.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지역균형과 일반전형과 기회균형 합쳐서 일반고하고 자공고도 일반고 범주로 포함시키거든요. 일반고가 50%고 특목고 자사고가 50%예요. 요번에 수시 때 결과 보셨어요? 수시 일반전형 발표했을 때 뭐냐면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50% 넘었다. 이런 얘기 혹시 뉴스 보셨죠? 그래서 항상 명확해요. 그러니까 뭐 재학생과 재수생 이것도요. 매년 재학생은 졸업생들, 재수생들이 한 30%씩은 매년 수시 지원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히는 애들은 얼마밖에 안 돼요? 4%밖에 안 돼요. 3점 몇 프로예요. 보도자료 한번 보세요. 매년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사고나 이런 비율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서울대 직윤에서는 대부분 다 일반고하고 자공고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 애들과 일반 전형 합쳐서 이제 일반고가 50% 이렇게 돼서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에서 지금 일반고 비율이 30%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역균형이 확 는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 전형에서 일반고 비율이 줄 거예요. 물론 인원 배분이 유지하느냐 이거는 이제 인원 배분에 따라 달려 있는데 정시가 줄어드는 것만큼 그러니까 지역 균형이 는다라는 게 결코 유리한 건 아니다. 유리하려고 하면 그 학교에서 전교 3등 안에 들어야 된다. 일반고에서. 근데 서울대 입장에선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우리 학교 서울대 오려고 하면 일반고에서 전교 3등 안에 들어. 그렇게 되면 일반 전형에 대한 잘못하면 20% 언더로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반고에선 전교 3등 안에 들어라. 근데 여기서 보면 서울대 정시 구조 변화가 교과 학년 평가 학생부가 20%죠. 근데 우리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어떻게 되죠? 40% 되죠. 지금도 20%만 갖고도 수능 점수만 갖고 이해가 안 되는 전형이 많았는데 이렇게 40%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요번에 학생부가 좋으니까 전액 장학금 받은 애들이 있더라고요. 교과 학년 평가 영향력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가 90, 종합이 10이었는데 교과가 60에 종합이 40 된다. 등급 점수차, 아까 1, 2등급 간의 점수차 최소화됐죠. 그래서 이제 한양대가 얘기한 게 교과잖아요. 어려운 과목에 도전해서 2등급 받아도 정성평가로 보완 가능해요. 던지는 메시지는 너희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끔 스코어만, 등급만 잘 받으려고 쉬운 과목만 하지 마라. 그랬다가는 종합 40에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 도전하라는 거죠. 2등급 받아도 불이익 안 줄 테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한양대, 아까도 얘기했던 서류형과 추천형이 되면서 학업형으로 통합되고 수능 최저 3합 7이죠. 의대는 얼마죠? 3합 4.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경희대에서도 이제 보면은 교과종합평가가 교과에서 30%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진로 선택 과목이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고3 애들로 따지면 물투, 와투, 생투인데 얘네들은 이제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뭐 생물의 유전 이런 과목에서 석자 등급 3등급이고 성취도가 A야. 그 잘한 거로 반영해 줄게. 성취도 A는. 그러니까 던지는 메시지는 뭐예요? 고교합 전제에 맞춰서 어려운 과목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디다? 교과종합평가 30%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죠. 근데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형은 1단계의 배수를 늘렸어요. 지금은 3배수인데 일반 4배수, 메디컬은 4배수인데 5배수 늘리죠. 왜? 내신 못 믿겠다라고 보는 거죠. 5등급자가 되니까 대상자 늘려서 면접 갖고 뽑겠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가 생기냐면 서류형에서 수능 최저가 들어오죠. 지금은 이제 수능 최저가 메디컬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학과도. 그래서 여기서는 대신 등급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입학사정관들도 등급 못 보게 아예 그 서류 평가 시스템에 석자 등급 미탑재, 오히려 성취도만 들어가게끔 해놓고 성취도 A, B, C만 볼 수 있고 등급은 미탑재한 다음에 수능 최저를 맞춘 애들에 안에서 뭘로 뽑겠다? 학생부로 뽑겠다. 건국대도 학생부 교과에 뭐가 들어가죠? 30%가 들어가죠. 학생부 교과에 30%가 들어가고 가장 큰 변화가 뭐죠? 지금은 수능 100%거든요. 근데 2028학년도부터는 학생부 정성평가가 얼마 들어? 20%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은 애들이 뭐죠? 나 이제 성적이 안 나왔어. 나 이제 정시할래. 정시 파이터 애들. 이제 정시 파이터 애들은 지 성적보다 2단계 낮아질걸요. 왜? 학생부 정성평가가 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학교하고 검정고시한다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정시보다 2단계 낮아집니다.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정시에 전부 다 뭐가 들어가니까 수능뿐만 아니라 정성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두 단계 다 낮아진다. 그래서 1학년 때 1등급이었어. 근데 수학, 과학이 3에서 5등급이었어. 그럼 애들은 뭐죠? 나 이제 정시할래죠. 근데 저하고 이제 어머님하고 이제 너 그럼 안 된다. 2.6등급이거든요. 어디 갔는지 아세요? 고대 보건환경융합과. 제 유튜브에도 지금 올려놨어요. 2027학년도 수시 전형교육 기준 입시 변경 사항을 보면은 서울대는 동일하고요. 올해 고3입니다. 연세대가 국제형 1단계 4배수에서 5배수 되고 서강대가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2고 전형이 분리되죠. 저건 광역계열 모집이에요. 자유전공학부 형태로 단과대학별 광역계열로 모집을 해서 서강대가 가고 한양대는 의예과가 서류형 모집 폐지되고 면접형 16명 선발되죠. 전형명이 변경이 돼요. 융합형이 융합인재, 탐구형이 탐구인재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융합형에 뭐가 들어가죠? 수능 최저 3학력이 들어가죠. 이제 원서 지원을 할 때 일반고 비율과 특목고 비율을 잘 전형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뽑는지 전형 비율도 되게 필요하고 제가 전략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융합형은 일반고 애들이 56.7%예요. 탐구형은 일반고 비율이 34%예요. 66%가 특목고 자사고예요. 그러니까 융합형은 일반고가 56.7%, 탐구형은 일반고가 34%예요. 그 일반고는 어디가 유리하죠? 융합형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왜 성균관대가 특목고 자사하고 좋아한다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반고 애들한테 뭐까지 요구하는 거야? 융합인재에서 이제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거예요. 교과 전형이 3합 7이거든요. 근데 이게 융합인재가 올해 고3부터 3합 6이 돼. 교과보다 더 높아. 고대학교장 추천 전형도 3합 7인데 올해 3합 6이 되는 거예요. 경영학과가 이렇게 55명인데 이제 융합인재, 탐구인재로 쪼개지죠. 탐구인재로 쪼개지죠. 고3들이 원서 접수를 낼 때 심리싸움이에요. 심리싸움. 그리고 정확한 팩트 분석이 되면 100%는 아니지만 7, 80%가 맞아요. 요번에 저희가 성균관대 자유전공계열 일반고 2.9등급이 되고 특목고 자사고 외고나 이런 애들이 4.1등급이 된 애가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일반고 2.9등급이 성균관대 자유전공계열 되지? 올해는 물론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근데 이 구조를 보면 올해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120명이 이렇게 쪼개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교과 전형이 20명 있는데 작년에는 성균관대 자유전공계열이 70%까지 1.69였고 1.8까지 갔거든요. 근데 올해 높아졌어요. 성균관대 자유전공계열 70%까지 1.51이고 1.6등급 때 초반대에서 이렇게 끝났거든요. 애들은 교과 전형을 낼 때 어떻게 냈죠? 정년권만 보는 게 아니라 한 2, 3년 보거든요. 그럼 1.6등급 때 초반대 애들은 전부 다 교과로 들어올 거예요. 재작년에 낮았고 잘 높았으니까 이걸 판단을 할 거거든요. 일반고하고 특목고 자서 분리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일반고 애들의 교과 전형은 1.6등급 때 초반대 애들은 무조건 뭘로 들어간다? 고교 추천 전형으로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럼 1.6등급 때 후반대하고 1.7, 1.8등급, 1.9등급 때 초반대인 애들은 교과는 안 되니까 어디로 가죠? 자, 어디 갈까요? 탐구형을 일단 특목고 자사고가 많이 뽑으니까 애들은 제껴놓겠죠.
그럼 어디 있냐면 융합인재 20명이고 면접형이 70명이에요. 어디 넣을까요, 애들이요? 대부분이 70명을 넣을 거예요. 면접을 아주 싫어하는 애들 빼놓고는. 인원이 많으니까. 이건 싫잖아요. 3학력도 맞춰야 되고 70명으로 갈 거예요. 1.6등급 때 후반대부터 1.9등급 때 초반대인 애들은 제가 볼 때 면접형으로 온다. 면접형은 또 단계별 전형이니까 1단계 5배수를 뽑잖아요. 그럼 1.9등급 후반이나 2등급 대인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야 된다는 2등급 초반인데 우리 1.7, 1.8인 애들이 면접형 넣었어. 그럼 내가 1단계 안 되겠네 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럼 걔네들은 피해야 되잖아. 그때 교과 넣을까요? 무식하게? 안 그러겠죠. 그럼 걔가 갈 수 있는 데는 탐구형 아니면 융합형밖에 없는데 탐구형은 또 특목고 자사고요. 이것도 피하죠. 그럼 갈 데가 융합형밖에 없어요. 융합인재 구조적으로 2등급 대 초반이나 그래서 이런 애들이 갈 때가 구조가 스트럭처가 이래요. 특목고 자사고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교과 전형은 아닐 거고 탐구형이 30명이고 자유전공 면접형이 70명인데 2등급 때는 다 어디 가죠? 서울대, 연대, 고대만 보면서 성균관대 자유전공 계열 넣는다. 그래 2등급 때는 전부 다 면접형으로 넣을 거예요. 자, 3에서 3.5등급 때 이 아이들은 면접형이 뭐가 되겠어요? 1단계 5배수가 되니까 있잖아요. 아, 내가 제한대들 갖다 학생부에서 이길까? 내가 1단계 뽑힐까? 이런 퀘스천이 있기 때문에 탐구형으로 갈 거예요. 3등급에서 우리 학교 애들이 뭐 잘하는 애들이 다 면접형 갔는데 그럼 내가 낫지 않을까? 3등급 때 초중반인 애들은 탐구형으로 가죠. 3등급 후반이나 4등급 때인 아이들이 있죠. 이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면접형을 안 넣을 거고요. 내신 등급 다 2등급 때인데 거기 왜 넣겠어요? 고민하죠. 아, 내가 그래도 뭐 쟤를 이길 수 있어. 물론 수능 최저 못 맞추면 무조건 탐구형을 넣을 거고 수능 최저 맞춘다라는 가정에서 그럼 자기들이 볼 때는 걔는 어딜 넣어야 된다? 융합인재를 넣을 수밖에 없죠. 구조가. 아니 나보다 성적이 좋은 애들이 다 탐구형을 넣는데 애들은 어떻게 하죠? 걔 학생부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내가 걔 학생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그럼 어디 간다? 3등급 후반 4등급 때 애들은 융합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구조가 돼버리면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융합인재로 들어온 애들은 인원도 작은데 이게 결정적인 한 방이 뭐야? 3합6이라는 수능 최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못 맞추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3합6을 맞추는데 일반고 2등급 때인데 3합6을 맞춰. 내가 특목고 자사고 4등급 때 3합6을 맞출 수 있어. 이런 무조건 융합형 드세요. 올해 4등급 때가 될 수 있나? 일반고가 2등급 때 후반때까지 갈 수 있나? 왜? 수능 최저 충족률이 그렇게 3합7도 애들이 잘 못 맞춰요. 거기다가 제가 올해 어려워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합6 맞추면 2등급 후반 때도 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전략이에요, 전략. 그래서 스트럭처를 갖다 지원 전략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시라는 건 이런 구조를 이해하셔야지만이 어디가 빈틈이 있고 어디가 할 수 있는지를 갖다 알 수 있는. 제 말이 이해가 가세요? 요런 데를 찾아서 전략을 갖다 올해 고3들은 지원 전략을 짜시는 것이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구조가 바뀌냐? 평가 기준이 바뀌었다. 서울대학교가 얘기했죠? 뭐라고 했냐면 진로 몰빵 센터 멈춰야 한다. 경희대 AI 작성 학생부 경고했죠. 주요 대학 정성평가 강화하다. 지금 문제는 이제 등급이 아니라 이제 신뢰도죠, 신뢰도. 그죠? 못 믿는 거죠. 자, 보시면은 서울대학교가 진로 몰빵 세특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흔한 의대 지망생의 세특, 국어 시간에 의학 관련 기사 읽고, 영어 시간에 뭐 의학 용어 찾기 하고, 화학 시간에 신약 개발 트렌드 조사하고, 의대에서 가리키는 게 기전을 가리키고 생화학이나 유기화학을 가리키지 신약 개발 트렌드를 가리키겠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는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과정이에요. 너 대학 들어와서 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어 역량을 키우라는 건데 이거는 뭐죠? 관심이죠, 관심.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는 항상 뭐라 그랬죠? 활동이 아니라 학습이라고 그랬죠, 학습. 나 대학 들어가서 이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과목 본질 이해가 부족하다. 얕은 전공 연결, 진정성 없는 표정, 이거 안 된다. 이거 올해 보시면 다 떨어뜨릴걸요. 근데 서울대학교 요번에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기존에도 있다는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1, 2학년 과목 세특에 모두 의학, 경제, 법학 등 특정 전공으로 과도하게 집중돼요. 교과 흐름 없이 진로 키워드만 반복돼. 과목 선택 이유가 설명되지 않고 교과 본질보다 전공 어필 중심. 진짜 전공에 관심이 있는가? 관심이라는 건 활동했다고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학습을 한 거라는 거예요. 역량을 키운 거. 그게 이제 바로 관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로 몰빵 세특의 구조적 문제는 고교학점제 취지와 충돌되고 과목도 정성 평가가 약화되고 탐구학교 논리가 부족, 교과 간 연결성이 부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는 전공 열정보다 뭘 본다? 교과 기반의 문제 해결 구조를 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경희대가 이제 얘기하는 거 보세요. AI 작성 학생부에 대한 경고.
자, 이게 이제 경희대 PT예요. 저희 PT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AI 활용 세특 기록이 일상화되었다. 학생부 기록에 신뢰 문제가 발생한다. 교사 스스로 아마 학생부 평가에 의문을 가질 거다. 그래서 뭐죠? 대학은 학생부 기록 불신한다. 그러면서 이제 세특의 변별력 약화가 조정되는데 세특 기재 형식에 대한 변경이 요구된다. 왜? 대학은 새로운 전형 요소를 검토하는데 교과서 활동 위축을 막으려고 하면 수업 활동의 사실 위주 기록으로 양식이 개편되어야 된다. 여기서 뭐라 그랬죠? AI 활용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 학생부 종합전형 위기다. 위기인데 자기들은 뭐냐 하면 내신 등급 안 보고 학생부 갖고 뽑겠대. 발표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평가를 해보니 위기야. 그러니까 대학이 이제 딜레마가 되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꼼꼼하게 과정중심 평가에 학생부를 더 볼 수밖에 없죠. 이미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정시가 줄고 수시가 되는데.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가 되냐면 내신이 5등급제인데 아예 거꾸로 내신이 뭐 9등급제에서 되었으면 아예 그래 그럼 우리 내신 보고 뽑게 이거 되지만 5등급제가 돼버려서 변별력이 약화되어서 내신을 지금 큰 의미가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다 세특 양식의 수업 활동의 사실 위주 기록으로 양식이 개편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가 볼 땐 구조적으로 대학들이 이렇게 발표하면 학생들의 자기평가서를 안 받을 수가 없죠. 유튜브 가서 이거 올려놨거든요. 366편이에요. 한번 보세요. 거기 전문이 나와요. 미적분 세특에서 91%. 그죠? 그 다음에 저기에 100% 영어권 문화. 당신의 텍스트는 AI가 이렇게 나오는 경희대가 돌려본 건데요. AI 활용 학생부 기록이 고교에서 일상화되었다고 한다. AI 기반 학생부 평가 처음엔 걱정에서 시작됐다. 실제 평가에서 AI 활용 학생부 기록, AIC 학생부를 짐작할 수 있었다.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부 작성에 AI 프로그램 도움을 받는 것 같다. 최근 수학 선생님, 은미천 선생님의 문장력이 국어 선생님 못지않다. 그렇죠? AI 책 기록은 주로 특기사항에서 확인된다. 짧지만 기승전결이 있고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매끄럽다. 다소 어색하지만 개성 넘치는 표현 어투가 줄었다. 개인별 문자 차이가 줄어 딱딱해진 느낌이랄까. 교사들의 글짓기 부담은 많이 줄었을 것 같다. 아마도 대학의 우려는 기록의 신뢰성 문제일 것이다. AI체 학생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이다. AI가 문장 작성에 도움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없는 사실을 만든 허위 사실이거나 교사가 지켜본 평가와 무관하다면 곤란할 것이다. 결국 세특이 학생 수업 활동의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기록하느냐, 학생 수업 활동에 대한 교사의 주관적 평가 중심으로 기록하느냐 관점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점점 AI 작성이 학생부 작성이 일반화되면 교사의 평가적 의견, 역량평가 기록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다. AI체 학생부 작성의 건전한 활용은 결국 세특이 학생 수업 활동의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데 선생님이 자기 평가서 어떻게 하면 대학이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야죠. 그렇죠? 아니 선생님이 얘 객관적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수업 내용만 적어줘?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학종은 세특만 보는 게 아닌데 대학에겐 아직도 남은 게 많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AI 시대 사고력 아닐까 생각하는 힘이 있는가. 이래서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는 거죠. 자, 경희대 발언을 기준으로 보면 대학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세특 유형은 모든 문장이 완벽하게 해결정돼서 문제적 해결 결국 너무 빨라. 교과서 범위를 벗어난 개념을 설명 없이 사용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보다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만 있어. 이게 뭐죠? 이제 과정중심 평가에서 약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경희대가 설명할 때 강조했는 게 창체부터 보겠다고 해서 창체가. 대학은 세특부터 보지 않습니다. 창체에서 학생의 선택과 사고를 본 뒤 세특으로 AI를 검증합니다. 경희대 임진태 이파수 장관이 얘기하신 거예요. 연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한국예대가 공동으로 발간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요소인 평가 항목 책자에 있거든요. 그거의 책임 이파수 장관이 임진태 이파수 장관이죠. 연대, 중앙대, 경희대는 다 영향을 받겠죠. 근데 뭐 연대, 중앙대, 경희대만이 문제일까요? AI 학생부가? 모든 대학 다 그러겠죠? AI 학생부는 세특에서 걸립니다. 하지만 그 전에 창체에서 이미 판별이 시작됩니다. 대학은 결과를 묻지 않습니다. 왜 시작했고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묻습니다. 이게 이제 과정중심 평가의 핵심인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 요번에 학생부 보니까 갑자기 우울하시죠. 자율활동에. 멘토 앤 멘티에서, 그죠? 그 다음 무슨 교내 활동에서 전부 다 대여섯 가지 나열식으로만 참여한 깨달음, 뭐 이렇게. 공동체 역량도 일부 필요하겠지만 그게 20%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반드시 자율이나 동아리, 진로 활동에, 심화 탐구. 그래서 탐구력을 보셔야 돼요. 얘는 생각하는 힘이 있고 사고력이 있다.
이걸 보여야지만이 이제 이걸 갖고 이제 그 혜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창체가 그만큼 중요하다. 자, 1등급이지만 과목 선택 이유가 약한 학생, 전공 키워드만 반복하는 학생, 그죠? AI로 다듬은 세트 규조의 학생, 심화 과목 도전 없이 안전 선택한 학생. 잘 정리된 학생부가 아니라 과정 중심의 동기, 과정, 확장, 문제 결력, 기저 심화 학습한 이게 잘 나타난 이런 학생부를 뽑는다고 보시면 되죠. 보세요. AI 학생부의 위험성. 뭐라고 얘기하죠? 절대 금지 영역. 탐구 주제 직접 생성하고 생기부 문장 치명적이다.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AI가 지가 주제 추천해줬고, 그죠? AI가 자기가 학생부 초안을 학생들이 썼는데 이게 안 걸리겠냐고, 나오지 않겠냐고, 그쵸? 직접. 아까 대학들이 딱 얘기하잖아요. 대학에서 돌려본 거. 그거면 경희대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AI를 사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 도구로 사용하시면 돼요. 어떤 도구로 사용하냐면 내가 이 주제를 정했어. 근데 자료를 못 찾겠어. 그 이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좀 찾아주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내가 찾았는데 너무 좀 어려워. 그죠? 그럼 고등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 수준에 읽을 수 있는 정도로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은 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3페이지를 요약해 주세요. 이런 도구는 괜찮아요. 그런데 주제를 갖다 직접 썼다든가 이런 건 안 돼요. 지금 제 말이 맞는지 지금 당장 어머니 제미나에 들어와서 그 고등학생들이 생명과학 원투, 뭐 생명과학 원투와 고급 그 생명과학에서 학생들이 많이 추천해 주는 주제 좀 알려주세요. 이러면은 거의 쫙 나온다니까요. 그냥 100개만 알려주세요. 그럼 100개는 그냥 1, 2초 만에 나와요. 대학이 다 안 돌려보겠어요? 대중적인 주제 애들이 다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의심받고 안 된다. 보세요. 당신의 텍스트는 AI GPT가 생성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갑자기 우울하시죠? 100% AI GPT. 주제 생성하지 말고 학생부에서 뭐 선생님 내라고 하니까 보고서 갖고 생기부 문장 써주세요. 이거 하지 말라. AI 학생부의 위험성. 주제 출처가 외부고 질문의 동기가 없고 사고 확정 과정이 생략돼 있죠. 학년 교과 연계 불명확 과정. 그래서 AI로 추천받은 주제는 틀렸다기보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게 됐는지 학생 스스로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장력은 사고력이 아니고 결과는 탐구 과정이 아니고 주제명은 문제 결력이 아니다. 대학은 글을 잘 썼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했는지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AI로 만든 보고서는 적발 이전에 구조에서 탈락합니다.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AI 주제 추천 받고. 그건 금지시키세요. 그건 대학들은 학생들을 무엇으로 평가하는가? 자, 점수 나열은 활동 나열. 대학은 맥락을 보죠. 단순 활동의 어떤 나열 및 스펙 쌓기, 특정 기도, 깊이 없는 피상적 확장, 과정과 동기가 부족. 그래서 그러니까 과정 중심 평가를 서울대학교가 하겠다는 얘기는 학생의 사실 기반 기록은 뭐죠? 이 학생이 이 탐구를 왜 하게 되었고 과정 중심 평가다. 그래서 교육과정 기반의 탐구 시작 핵심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 단계적이고 논리적인 학생, 사고가지고 성장. 요번에 저희가 2월 말에 3월 초부터 학생들한테 주제 추천, 지금 서울원 본론 결론만 주고 했는데 동기와 이런 과정에 대한 그 의문점, 문제 결력, 심화 학습한 과정 이걸 다 주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제가 지금 상담을 하니까. 옛날엔 서울원 본론 결론만 나가고 거기서 세트 갈 때만 줬는데 지금은 주제 추천하면서 그 앞에 딱 받고 있거든요. 왜 이제 대학들이 이렇게 과정 중심 평가하니까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주제 중심 생성, 자동 전공 연결, 과정 없는 결과, 기록 신뢰 문제. 이건 대학은 주제가 아닌 뭘 본다? 사고 과정을 봅니다.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를 하겠다 얘기를 하죠. 자, 대학은 주제가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왜 이 질문을 했는가? 사고가 어떻게 확장되었는가? 막혔을 때 무엇을 했는가? 전공원으로 어떻게 정리되었는가? 교과 학년 활동이 연결되는가? 구조가 합격을 만든다. 이거 보세요. 아까 1.5등급이 서울대 의지대 치대 됐어요. 2.5등급이 약대 됐어요. 3, 4등급 대가 연고대 됐어요. 오늘 그 구조를 분석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1단계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거 보시면 자, 카톨릭 때 보시겠어요? 모집 인원 25명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가 합격자 예비 순위 26명이죠. 카톨릭 의대에서 얼마죠? 모집 인원 25명인데 1단계 합격 인원이 10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1단계 합격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한 인원이 결시자를 제외하면 몇 명이죠? 64명이죠. 그럼 64명 중에 몇 명 된 거죠? 64명 중에 51명 된 거죠. 64명 중에 51명 됐으면 곱하기 0.8하면 64 곱하기 0.8은 51 아닌가요? 80%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은 카톨릭 의대 3명 합격을 했는데 1단계 되기엔 7명 됐어요. 근데 서울대 직윤과 카대 학조를 같이 넣은 애들도 있고 이건 서울대 직윤 간 애들이 있고 또
1단계 됐는데 수능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진 애들이 있고 그 합격자 평균이 얼마죠? 1.11이죠. 근데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된 애들이 서울에가 됐는데 1.19. 근데 대구에도 1.19. 그 다음 부산에서 된 애가 1.1등급대. 다 1등급 평균보다 낮죠. 카톨릭에 대한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전교 1등 아니면 전교 2등이 들어오는데. 그죠? 그러니까. 고려대 수시 결과를 보면은 뭐 당연히 고교 추천 전형은 대부분이 95% 이상이 다 일반고니까 뭐 그건 의미 없고 학업 우수자 전형도 일반고 비율이 늘었죠. 57%, 61% 늘었고요. 계열 적합형 인문도 19%에서 22% 일반고 비율이 늘었죠. 계열 적합형 그 자연도 12%에 14% 늘었죠. 노란색이 자사고 빨간색이 특목고예요. 맨 밑에 있는 파란색이 일반고고. 그러니까 일반고가 늘었다는 얘기는 내신 높아질 수밖에 없죠. 내신 높아졌다. 두 번째, 이게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고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고대는 은미체 같은 경우에도 A를 맞으면 1등급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B를 맞으면 쥐약이에요. B를 맞으면 예를 들면 A가 40%고 B가 33%잖아요. 그럼 A가 40%면 A에 해당하는 등급, 40%는 4등급이잖아요. 예를 들면 9등급제에서. 그럼 B가 33%니까 그럼 4등급에다가 뒤에 소수점은 어떻게 되냐? A 비율과 B의 비율을 더한 값을 100으로 나눈 값. 그건 40 더하기 33이면 77이잖아요. 100으로 나니까 0.77이죠. B 하나 맞았더니 얘가 그 음악이 4.77등급이 되는 거예요. 교과 전형은 완전히 쥐약이죠. 교과 전형은 이러면 아주 리스크한 거죠. 근데 학업 우수자 전형과 계열적합형은 괜찮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직접 입학처에 물어봤더니 그건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감안한다. 크게 뭐 구애받지 않으셔도 된다. 교과는 확실히 불리하다. 왜? 그건 산술적으로 등급을 갖다 보니까. 이런 두 가지 영향 때문에 내신 등급이 어떻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인문계열 보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 전년도에 비해서 1.54등급에서 1.43등급으로 올라갔고 학업우수자 2.47에서 2.33등급 올라갔죠. 계열적합 2.72에서 2.48로 올라갔습니다. 자연계열도 1.40에서 교과가 1.29로 올라갔고 학업우수자 2.03에서 1.87로 올라갔어요. 계열적합형도 3.08에서 2.84 올라갔어요. 제가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저는 제 유튜브에 휴브랭 입시컨 유프에 올려놨어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죠? 사진 안 찍으셔도 그죠? 거기다 올려놨으니까. 고대 그럼 어디까지 됐냐면 잘 보시면 고대 학교장 추천 전형 일반고에서 이게 학교장 추천 교과잖아요. 어디까지 됐다? 가정교육은 1.7등급 때까지 됐다. 당연히 의대는 뭐 요번에 70%까지 1.0이었으니까 1.0등급 되었고 근데 이런 데들 같은 1.9등급 때까지 갔다. 요거 좀 보시면 저희 휴브랭 된 애들이거든요.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뭐 고대 학교장 추천 전형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진 찍으시고요. 그렇죠? 뭐 보고 싶다 그러면 이게 쭉 정리 금년도 이제 입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찍으시고 쭉 보시고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죠? 가정교육과 이렇게 되어 있죠. 의예과가 얼마죠? 70% 결 1.0이다. 제가 유튜브에 자세히 분석했으니까 유튜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까지 포함해 또 몇십 분 걸리니까. 근데 이제 고대 학업우수자 전형도 보시면 요게 일반고. 수도권적 일반고에 컴퓨터학과 공과대학 1.9등급에가 붙었죠. 스마트 모빌리티 학과도 2.4등급대가 붙었죠. 근데 이제 이따 제가 분석해드리기에 2.6등급 보건환경융합과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2.4등급대도 되고 이렇게 됐어요. 일반. 그렇죠? 그 다음에 경영학과는 어디죠? 얘도 이제 보시면은 고대 경영학과가 일반과인데 얘는 고대 학업우수자 전형과 계열적합형 둘 다 붙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다? 2.2등급대. 이렇게 붙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 자사고는 이렇게 됐죠. 고대 학업우수자 전형 입결입니다. 올해 금년도. 그렇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뭐 자세히 분석해 놨으니까 혹시 유튜브 보세요. 시면은 이제 나올 겁니다. 그 필요하시면 사진 찍으시고요. 의대도 1.27에서 1.19등급으로 좀 높아졌죠? 그죠? 근데 고대 계열적합형도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요게 이제 일반고에서 2등급 때 초반 때까지는 이렇게 붙었죠. 전기전자공학 2.3등급 때도 붙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일반고는 여기까지 됐고, 특목고 자사고는 어디까지 됐다? 4.6등급 때까지 됐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어디겠어요? 뭐 외대부거나 이제 이런 애들이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됐다. 이제 고대 계열적합형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아까 제가 2.2등급 이건 광역자산이 일반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2등급이 학업우수자 전형과 계열 다 됐다고요. 고대 경영인데 2.2등급이 고대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통계학과가 2.9등급. 그렇죠? 일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고대 계열 적합형 입시 결과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진 찍으시고요. 또 유튜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석 다 해놨으니까 그 유튜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이제 서울대 의학계 7명에 수도권 메이저 의대 31명에 의대 77명 합격하고 그 다음에 스카이 서정한 109명인데 스카이가 60이면 47명이거든요. 저희 이제 입결을 보면 1단계가 어디까지 뽑혔었을까? 아까 1단계 되면 합격률이 높다 그랬잖아요. 이제 1단계 되고 안 된 애들은 지가 이제 최저를 못 맞췄든가, 이제 면접을 좀 못했든가, 이제 그런 건데, 서울대 의대 보면 이렇게 되죠. 보시면, 서울대 지역균형이 아까 1.3등급이 된 애가 있다고 그랬죠. 치대가 일반고 1.56이었다고요. 그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서울대 수의대가 지방 일반고인데 1.77등급. 그러니까 서울대 일반까지 사실 쉽지 않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부가 좋고 이러면, 요게 연대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저희 대네들 연대 치대도 1.4등급대가 된 애가 있고, 이렇게 됐죠. 근데 경희대도 이제 보면 의대가 1.2등급대까지 됐고, 한의대는 1.4등급대, 중앙대 융합형, 최종 저희가 3명 됐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1단계 된 애들 1.0등급에서, 그러니까 4명 정도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인하대 이렇게 됐고, 이제 가천대가 이래요. 가천대가 우린 내신 안 본다? 이제 학생부만 보고 뽑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이제 이렇게 됐죠. 이따 이게 보여드릴 애가 얘예요. 얘가 수거학이 얼마냐 하면 2학년 때 아까 수학하고 화학이 4등급이에요.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학생부도 한번 보여드리고. 근데 얘가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최종. 1단계는 이렇게 통과를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아주대 약대도 1.5등급 되었고. 그러니까 이화여대가 이제 국제고 학생이 이제 됐었는데, 이화여대 의대 같은 경우는 4합5죠. 약대는 4합 6이죠. 이화여대 의대는 90%가 1.0등급 되었어요. 90%가. 거기다가 수능제도 4합 5였고. 그럼 잘 뽑은 거 아니에요? 내신도 1.0등급 되고 수능 최저 4합5도 맞춘 건데 근데 그거 갖다 갑자기 바꿔서 그 인원을 갖다 반반 나눠서 하나는 기존대로 뽑고 또 하나는 아예 수능 최저 없이 뽑겠다. 이건 뭐겠어요? 특목고 자사고에도 뽑겠다는 얘기 아니야? 수능 최저도 없이 그냥 뽑겠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작년에 처음 전형 생겼거든요. 생겨서 이제 어떻게 되죠? 2.2등급대. 이렇게 이제 애들이 된 거죠. 그 일반고도 1.2등급대 이렇게 됐고. 숙면여대 약대 같은 게 일반고 1.5등급대 됐고 숙면여대 약대는 재작년에 1.9등급대까지 됐어요. 이렇게. 수능 최저 없죠. 근데 덕성여대는 오히려 내신이 높아요. 오히려 항상 내신을 갖다 많이 보고 이제 조금 이제 관심 가지실 학교는 연대미래예요. 연대미래의대가 교과도 1.5등급 종합대니까 1단계 6배수 뽑아요. 근데 여기가 국영수 탐탐이야. 근데 지금까지 과탐이에요. 그러니까 탐구를 늘려면 국어, 영어, 수학의 탐구, 과탐 1, 과탐 2인데 요즘 주변에 보면 애들 사탐 대부분 다 하잖아요. 이러면은 사탐을 하는 애들은 과탐을 보는 학교들은 어디다? 지원 리스트에서 빠지죠, 일단은. 지가 사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아지겠죠. 대신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수능 최저 맞추기는 빡세겠죠. 최저를 맞춘다고 한다면 연대 미래는 저희가 일반고 1.66까지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외대부고에 2등급 중후반이네 저희가 합격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하실만 하지 않을까 생각하죠. 그 다음에 또 하는 데가 한림대예요. 한림대는 제가 작년 유튜브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보나마나 한림대는 이제 인원을 많이 뽑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여기도 한림대가 아직 과탐이잖아요. 작년에 14대 1이었어요. 근데 14대 1인데 1단계 5배수 뽑죠. 그러면 이제 많이 뽑히는 거잖아요. 그 14대 1에서 5배수면.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제가 볼 때 경쟁률 더 떨어질걸요. 거기다가 한림대 또 지역인재까지 또 생기잖아요. 의대요. 이렇게 생겨버리면 제가 볼 때 한림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가 근데 아직도 탐구가 과탐이야. 그러니까 이런 데들을 잘 노리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과탐을 응시하는 애들은 한림대 같은 경우 이렇게 1.3등급대까지 됐다. 근데 경북대 이제 일반 학생 전형 보면 어디죠? 일반고 1.7등급대 이렇게 됐고 일괄이죠. 경북대 의대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스카이도 보면 이제 전기정보공학이 일반고 어디까지 뽑혔죠? 1.8등급대까지. 첨단융합이 이제 1.4등급대까지. 재작년에는 저희가 분당인 일반고 1.79등급대까지 서울대 첨단융합이 됐었죠. 경영학과 이제 경제학과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연대 활동우수자 전형들이 이렇게 건축공학 보면은 이렇게 비인기학과는 이렇게 2등급 후반대까지 내려가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다 1.8등급대까지는 다 뽑혔죠. 그러니까 연대가 내신을 많이 본다고 한 시스템 반도체, 전기전자, 진리자유학부 1.8등급대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자유학부에서 인문, 그러니까 3등급 후반, 이건 누구? 이건 외대부고 아이예요. 그죠? 저희가 진리자유학부 이렇게 시켰고, 그 다음에 일반고도 1.8, 1.6까지 이렇게 합격을 했고요. 연대 국제형 특기자, 이것도 이제
2.4에서 이제 4점 정도 외대부고 아닙니다. 그죠? 하스 3등 후반 이렇게 이제 하고 일반고는 1.8등급 때까지 이렇게 이제 뽑혔죠. 국제형이 요즘 되게 인기 많은 거 아시죠? 왜 취업이 잘 된대요. 다 영어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3, 4년 전만 해도 좀 약간 덜 선호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애들이 외대부고 애들도 많이 넣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취업이 잘 된다고 영어로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국제형에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제형은 1단계 되고 수능 최저 마치면요. 수학으로 대부분 다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1단계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1단계만 되면 대부분 다 붙는다. 이건 연대 추천형? 근데 연대 추천형 보면 이제 일괄이잖아요. 이건 연대 일괄인데 식품영양학과 1.8등급, 인공지능학과 이번 1.8까지 갔어요. 그죠? 오래 넣지 마세요. 인공지능학과. 그러니까 어머니들 굉장히 단순하세요. 보면 이게 저는 보이잖아요. 1점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애들 다 넣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요. 입시는 굉장히 단순해서 작년에 교과인데 너무 높았어. 이건 무조건 낮아져요. 근데 넣으라고 하면 쫄아서 못 넣어요. 작년에 높았으니까. 여긴 넣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엄마는 좋아 보이니까 거길 막 넣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아주 단순하거든요, 교과는요. 학생부 정성에 대한 영향도 없잖아요. 연대는 이제 50% 등급의 Z 점수니까. 물론 이제 이해하죠. 하지 마세요. 올해 절대로 넣지 마세요, 인공지능학과. 이거 분명히 1.5등급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평균간대가 저희가 자율전공 일반고 2.9, 4등급 초반대 합격을 했다. 한양대도 이렇게 됐고요. 카이스트가 일반고 1.8등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됐고요. 지방과고와인데 1학년 때 4.2, 2학년 1학기 때 4.0에서 합격을 했죠. 본격적으로 한 30분 정도만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가 만든 합격 결과입니다. 자, 수학과학 2등급이 5개나 있었어요. 근데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합격을 했죠. 이거 제가 물론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거기서 오늘 세특은 거기 안 올라가 있는 세특 그냥 보여드리는 거. 물투와투생투 다 했죠. 고급 생명과 고급 물리 했죠. 2학년 때 고급 수학 했습니다. 물투와투생투의 고급 과목들 다 했죠. 내신이 안 좋은데 합격을 해서 그럼 이수 과목이 안 좋을 수가 없다. 세포주기 조절 시스템을 학습하는 암발생과 전이 과정에 관심을 갖고 관련 기전을 심화 탐구하, 암 전이가 환자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영문학술 자료를 참고하며 전이 과정을 치면 순환, 전이군락 형성 단계로 구분해 이해하고 각 단계에서 치료 개입 가능성을 탐색함. 특히 전이 억제 전략이 단순한 암세포 제거보다 전이군락 형성 억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관련 분자 기전을 추가 조사함. DNA 이중가닥 수선 유전자와 돌연 변이 축적 과정에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며 종양 미세 환경에서 세포 간 상호작용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TGF-베타가 면역 억제와 종양 억제 기능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함. 이를 통해 동일한 신호 전달 물질이 종양 진행 단계에 따라 상반된 역할을 수행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갖고 기존 이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생물학적 복잡성을 인식함. 후속 탐구 과정에서 종양 미세 환경 변화, 면역 반응과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암 진행 메커니즘을 재해석하며 구체적으로 과정 중심화가 잘 돼 있죠. 또 보세요. 일반고 1.4등급인데 울산대 의예과, 그러니까 재작년 그 의대 정원 많았을 때니까 울산대 1.4등급이 최종 합격을 했어요. 수학이 2등급이 확통이 B예요. 수학이 2등급이 확통이 B의 약점을 뒤지면 미적분이 2등급이죠. 그 다음에 수학이 2등급이죠. 확률과 통계가 성취도가 B죠. 그럼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수 과목이 좋죠. 물투와투 생투예요. 고급과학, 고급생명과학 했죠. 거기다가 이제 학생부를 진로랑 연결을 시켰는데 교과 본연의 것을 깊게 한 게 나타나요. 미적분 수업에서 함수의 증가율과 순간 변화율의 의미를 학습하던 중 실제 자연현상의 성장 과정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관심을 갖고 탐구를 확장함. 수업에서 다룬 그래프 개형 추론 활동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변화율에 따른 함수 형태를 분석하고 미분을 기반으로 한 성장 모델을 구성하고자 함. 심화 탐구 과정에서 미분 방정식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미분 방정식 입문과 모든 것의 수다를 참고하며 함수 변화의 그 동역학적 해석을 시도함. 이후 종양현상 현상을 수학적으로 탐색하며 곰페르츠 성장 모델을 적용하여 종양의 성장 양상을 그래프로 표현하고 실제 성장 곡선과의 적합성을 분석함. 모델이 초기 단계에선 비교적 잘 설명되지만 매우 작은 종양의 성장 과정이나 세포 수준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발견하고 수학적 모델이 현실 현상을 단순화하여 설명한다는 점을 이해함. 진로와 연관돼서 발표회, 수행평가 이런 거 이제 한 건데 수학 본연의 교과 역량 나타내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죠? 미분방정식 입문. 그래서 미분방정식 입문을 여기서만 한 게 아니라 또 확장해서 다른 부분에서는 깊게 학습한 과정이 있어요. 교과 역량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걸 뽑을 리가 없죠. 수학이 2등급이고 이수 과목이 좋고 또 보세요.
자, 수학 4등급의 내신 평균 2.5등 어떻게 약대 합격했을까? 아까 걔예요. 수학이 4등급, 화학이 4등급, 미적분이 4등급, 화학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약대예요. 기전 중심 사고를 냈고 비판적 한계 분석, 교과 간 학년과 활동 간 연계 진로 활동도 자율과 동아리에서 했던 것을 1학년 진로 활동 연결을 했고요. 2학년 자율이나 2학년 진로 활동 전부 다 1, 2학년 거의 대부분의 80%가 교과랑 연결하고 전학년에 얘기했던 거 연계하고 대학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게 확장이거든요. 확장. 뭐 연대, 중앙대, 경희대도 확장을 얘기했고 서울대도 얘기했고 혹시 작년에 아주대 의학과 설명회 가보신 분 계세요? 거기서 아주대 학생부 종합전 3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확장이에요. 여기서는 얘는 아주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1학년 항생제 부작용 탐구를 심화하는 과정에서 항생제 내성의 근본 원인이 세균 내 항생제 유입 감소와 막 투과성 조절에 있음을 인식하고 관련 기전을 탐구함. 영문학술 자료를 참고하여 TCS가 외막 손상 신호를 감지하고 히스티딘 키나즈 기반 신호 전달을 통해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항생제 유입을 선택적으로 감소시키는 과정을 분석함. 다층적 방어 체계를 형성한다는 점을 이해하며 세균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조절 네트워크의 통합적 특성에 주목함. 탐구 과정에서 단순히 항생제 농도를 증가시키는 방식이 내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을 갖고 세균의 신호 전달 조절 자체를 표적으로 하는 전략이 내성 발생 압력을 낮출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함. 또한 조절 시스템 억제가 세균 생존 전략과 상호작용하며 예상치 못한 적응 반응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기존 치료 접근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함. 나아가 TCS 조절 경로를 선택적으로 교란하는 약물 개발 방향을 탐색하며 항생제 내성 문제를 단일 기전이 아닌 생물학적 네트워크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문제 결력이나 과정 중 되게 잘 나타나 있지 않나요? 가천대 약대에서 얘가 뽑혔어요. 그럼 이유가 있죠. 최초합이죠. 그 수능 최저도 3합으로 맞춘 거죠. 알바에. 그죠? 서울대 경제학과 일반고 1.6등급인데 합격했죠. 서울대 경제학과에. 수학 기반 1호 거시 미시 통합 설계.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1학년 때는 문제의식이 형성이 됐고 수학과 경제 융합을 했고 대학 수준의 심화가 돼 있죠. ISLM 모형 분석을 한 거죠. 예를 보면 한번 보세요. 기업의 실효세율과 명목세율 간 차이를 다룬 언론 보도를 접하며 과세소득과 공시소득이 다르게 산정되는 구조에 관심을 갖고 조세제도의 작동 원리를 탐구한 특히 배당소득이 법인 단계와 개인 단계에서 반복 과세되는 구조가 조세 형평성과 경제적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의문을 가지고 탐구를 시작함. 관련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세법 개론을 참고하여 법인세와 소득세 체계를 학습하고 세무조정 과정과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기업의 재무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함. 이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소득과 배당소득 과세 구조를 분석하며 세율 구조가 투자 방식과 기업의 배당 정책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함. 탐구 과정에서 조세제도가 단순한 세수 확보 장치가 아니라 경제 주체의 행동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중과세 완화 정치가 투자 유인을 조정하면서 조세 형평성과 경제 효율성 간 균형을 모색하려는 제도적 장치임을 분석함. 나아가 조세 정책 설계 시 경제 주체의 행동 변화까지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가설을 정리하며 경제학, 법학, 경영학 관점이 결합된 정책 분석 능력을 보여줌. 이를 통해 경제 현상은 어떻죠? 되게 과정 중심 평가가 잘 돼 있죠. 그죠? 또 보시면 2.13등급인데 연대 정치외교학과죠. 50%까지 1.63이에요. 그다음 70%까지 1.88이고 근데 얘는 2.13이죠. 그죠? 그 연대는 내신을 많이 보는데 됐죠. 근데 여기 보시면 학생부 세특 내용 보면 이렇죠. 국제분쟁 보도를 접하면 미국 외교 정책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현실주의 전략 사이에서 상반된 선택을 보이는 이유에 문제의식을 갖고 탐구를 시작함. 항상 보면 동기가 잘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국제정치 이론에 대한 이해를 위해 존 미어샤이머의 강대국 정치의 비극과 국제정치 이론 개론서를 참고하며 현실주의 관점을 학습하였고 외교안보연구소 보고서 및 국제기구 자료를 추가로 탐색하여 실제 정책 결정 사례와 이론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함.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을 사례로 선정하여 동맹 구조, 국내 정치 압력, 안보 의존도 변수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함. 공격적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국제질서 이론의 설명력을 비교하며 강대국 외교에서 나타난 전략적 모호성과 안보 딜레마 개념을 적용해 해석하였고 외교정책 결정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안보 위협 수준과 동맹 가치, 국내 정치 요인을 포함한 의사결정 모형을 설정하여 사례에 적용함. 탐구 과정에서 정치와 법 교과 학습 내용과 연계하여 국제정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정치 외교학 분야 진로 방향을 구초함. 어떻죠?
사고 과정이나 과정 중심이나 이런 문제 결력이 잘 나타나 있죠. 이런 아이들이 다 내신을 극복하고 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합격을 했겠죠? 그런 애들은 내신이 좋았겠죠. 다 이런 애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한 학생들의 특징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이 이렇게 공고를 했고. 왜냐하면 5등급제가 되면 내신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2.6등급이죠. 고대 보건환경융합과. 자, 수학이 1이고 영어가 1이고 통합과학 1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근데 2학년 때 수학이 3이고 과학 3에서 5등. 어디에 멈추죠? 나 정시파야, 나 정시할래. 이러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다. 수시해라. 얘는 미분 방정식의 구조에 대한 것을 깊게 했고요. 학교 활동 중 수행한 유용 미생물 탐구 경험을 바탕으로 면역 항암제 치료 효과 차이에 관심을 갖고 마이크로바이옴 조절을 통한 면역 항암제 항암 효과 향상 주제로 탐구를 진행한 도서 암치료의 혁신 면역 항암제가 온다를 참고하여 면역 관문 억제제가 PD1, PDL1 경로를 차단해 면역세포 활성화를 유도하는 원리를 이해함. 이후 영문학술 자료를 분석하며 동일한 면역 항암제 치료에서도 환자별 반응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장내 미생물 구성 차이에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주목함. 모델에서 종양이시 실험 결과를 비교하며 FMT 적용 여부에 따른 종양 성장 속도와 T세포 비율 변화를 분석하고 면역 반응 활성화가 치료 효과 차이를 설명하는 핵심 변수임을 정리함. 특히 면역 항암제 단독 치료군과 FMT 병행군의 결과 차이를 근거로 치료 효과 향상을 위해 장내 미생물 환경을 선행 조절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해결 가설을 설정하고 적용 순서에 따른 치료 효과 변화를 논리적으로 설명함. 이를 통해 면역 항암제 반응성이 낮은 환자군의 치료율을 개선할 수 있는 조건을 구조적으로 탐색하며 생명과학 지식을 실제 문제 해결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탐구 태도를 보임. 어떻죠? 그죠? 단순 학습 이렇게 끝난 애들이 하나도 없죠. 대학의 평가 관점을 보세요. 서울대학교가 딱 얘기한 거죠. 뭐냐면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시스템을 다 만든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세요. 도전적인 교과목 선택 이수 의지다. 5위가 독서 소양, 전문 읽으라고 했고요. 1위가 학습 경험에 나타나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서울대학교가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서울대학교 입학 전형의 기본 방향은 뭐냐면 자신의 진로 분야의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그 학생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얘기했고요. 미래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 선발을 위한 역량평가를 구현하며 문제 해결 역량과 논리적 사고력을 지닌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학생 선발을 위한 종합역량평가를 지향한다. 하나가 깊이 있는 학습 경험, 또 하나가 뭐죠? 문제 해결 역량인 거죠. 그러면서 서울대학교 대입정책 포럼 보세요. 2025학년도. 그럼 뭐죠? 사고력과 탐구 능력을 중시하며 그 다음에 과목 선택 이수 내용 및 학업 수행 경험의 수준과 깊이를 확인하고 그 다음 뭐죠? 교과 역량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그랬죠. 창의 탐구 역량에서 뭐죠? 열린 태도, 유연한 사고, 호기심을 바탕으로 주어진 지식을 다른 지식과 연계 확장하고 스스로 탐구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랬죠. 교과 역량 아까 얘기했죠. 진로 몰빵하지 말라고. 서울대학교 대입정책 포럼인데 통합과학 풀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때 하는 거잖아요. 1학년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정교육과정에 자 성취 기준이 뭐죠? 지질시대를 통해 지구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가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할 수 있다가 성취 기준인 거고 성취 수준을 보면 뭐죠? A가 지질시대 동안 생물 대멸종의 원인과 이후의 변화를 설명하는 다양한 가설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지구환경 변화가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관점 추론할 수 있다가 A. 서울대학교 명확하게 이게 뭐죠? 문제 결력이잖아요. 이거 A고. 근데 우리 아이들 학생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C처럼 돼 있죠. 지층과 화석을 통해 지질시대 동안 지구환경과 생물의 변화를 설명하고 지구환경 변화가 생물 다양성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가 C죠. 그러니까 문제 결력을 나타내면 뭐죠? A인 거.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 학생부 종합적 안내서에서도 나타나죠. 교과 성적을 평가할 때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선택사항을 고려합니다.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하여 수치상 결과가 다소 나쁠 수 있지만 학생의 도전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도전하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더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나 소수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서류평가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심화된 과목 이수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공동교육과정 이런 부분들 고급 수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화학 이수하는 게 낫겠죠. 고급 물리나. 또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에서 학생의 학업 관련 우수성이 드러난다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탐구활동 등의 학내활동을 통해 드러난 우수성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랬죠. 그럼 자율동아리 진로활동에서
올해부터 이제 글자 수가 줄어드는 거 아시죠? 500자로요.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500자로 진로 활동도 줄기 때문에 이제 학업 관련 우수성의 탐구 역량을 잘 나타내시는 게 좋겠죠. 또 보세요.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본입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학교 생활 기록부에 책을 읽을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전문 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호기심으로 책을 집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전문 서적을 읽으라는 거예요. 서울대만 그럴까요? 연대, 중앙대, 경희대도 화학 원투의 내용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책을 읽어. 그럼 내가 사랑하는 화학이야기일까요? 생화학이나 유기화학일까요? 생화학이나 유기화학이겠죠. 뭐 1학년 때부터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런 서울대학교도 전문서적까지 읽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과정 중심 평가하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동기를 갖다 구체적으로 잘 나타내야 된다. 뭐면 점수 위주의 선발 방식에서는 매우 미미한 점수 차이에 의해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이 같은 방식은 간단하고 편리한 선발 방법이지만 4차 산업혁명 용복합 시대의 대학과 사회에서 필요하는 인재 선발에 부응하는 적절한 방식인지는 의문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의 학업 능력과 발전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하기 위해 수치의 단순한 합산을 넘어서는 평가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생활 기록부 등 제출 서류에 기반을 둔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과 성적, 교내 활동의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동기와 과정까지 다면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뭘 나타내야죠? 동기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수업을 열심히 듣고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었나요? 교과 수업 내용 이외에 궁금한 점에 대해 찾아본 경험이 있나요? 교과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깊이 있게 공부한 노력이야말로 서울대학교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 훈련 과정. 모든 대학이 다 똑같아요. 시작은 어디서 해라? 수업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을 하는데 탐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수업 내용 이외에 수업 내용을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깊이 있게 하라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6단계 구조의 세특지도 사례를 보면은 자, 왜 같은 활동인데 결과자? 활동이 많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핵심은 구조죠. 대학은 과정을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이러죠. 학생부 구조를 비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죠. 동기, 활동, 여기서 종료해요. 근데 아이들은 단순 활동이 아니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합격하는 학생분은 동기, 확장, 심화, 문제 해결, 전공과 연결하거나, 그 다음에 깊은 해석을 하거나 이게 되죠. 요거보다 조금 더 나은 애들이 여기까지는 해요. 대부분 동기, 활동, 심화까지는 해요. 아이들이 열심히 하죠. 근데 문제 해결 단계에 진입을 쉽게 해요. 아까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문제 해결력이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학생부가 여기서 하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이 잘 안 나타나죠. 그래도 저희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한두 가지만 문제 해결력을 나타내라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되는 거는 다 대학이 저렇게 문제 해결력, 과정 중심 평가에서 모든 과목에서 문제 해결력이 나타나는 저희가 다 추천해주고 있어요. 지금 양식들을 보시면.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게 이제 과정 중심 평가, 바뀌는 과정 중심 평가거든요. 이제 문제는 무엇을 더하는지 아무도 구조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스트럭처 리딩 시스템 그래갖고 저희가 동기, 확장, 심화, 문제 해결, 학문적 언어, 일관성. 이게 이제 채점이 아니라 해석인 거죠. 이걸 보시면은 자, SR 스트럭처 예시를 보면은 A 플러스 탐구 동기, 확장 탐구, 심화 학습, 문제 해결, 학문적 언어, 일관성에 대한 저희가 평가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 A 플러스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연결된 거고 A는 그 다음에 발전으로 인정된 거, B는 추가 설계가 필요한 거, C는 아직은 초기다. 이렇게 되죠. 예를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SR 점수는 사실 이제 합격 점수는 아니라 준비도 지표예요. 얘가 지금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혹시 예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요번에, 이거 찍지 마세요. 요거 이제 개인인 거. 요번에 부산에서 저희가 처음 설명했기 때문에 부산에 상담 시청을 하나 분석을 해드린 거거든요. 상체에서 2가지, 세특에서 3가지.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한 거 뽑아갖고 개인별 세특, 독서, 생활고, 얘는 이제 문과였으니까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인문학, 인류학, 목표하는 대학. 그래서 이걸 갖고 저희가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동기, 확장, 심화, 문제 해결, 언어와 일관성. 그리고 개선 방향까지 쭉 나와 있다.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시스템적으로 지금까지 휴브레인에서 합격한 아이들 DB하고 이렇게 쭉 연동이 돼갖고 어느 정도 위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반응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신청서를 내시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얘를 갖다 한번 본 겁니다. 저희가 한번 해보면 일반고 내신 2.6이었는데 얘가 고대 AI학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학과 들어갔어. SR 스트럭처 인덱스를 해보니까 어떻게 나온 거죠? 확실히 좋죠. 그죠? 다 B 플러스 이상이 5개인 거고 B 하나인 거죠. 이 시스템들을 갖다 하는 건 저희 학생들한테도 선생님 주제를 추천하면서 이렇게 체킹을 하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 체킹을 해서 B 플러스 이상이 최소한, 물론 이제 모든 게 다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나타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6가지 항목 중에 B 플러스 이상이 4개가 돼야지 그 주제를 학생들한테 전송되게끔 저희가 다 시스템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거죠. 얘가 합격 지표, 주제도 그렇고 동기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이런 문제 결력도 그렇고 심화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요. 이래야지 주제가 추천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마 좀 차별화가 될 거예요. 합격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패턴 분석을 하고 시스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 학생부 갖고 지금 이제 보완할 거, 그리고 지금 학생부의 수준을 갖다 객관화된 자료를 갖다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얘입니다. 아트로핀 등 산동제가 자율신경계 시냅스 전달 기전에 미치는 영향의 동공조절 원리 탐구야. 이 추천 주제 동기, 교과 확장, 의문점, 문제 해결, 서술 구조, 탐구 확장이잖아요. 6단계를 갖다 이 주제를 왜 놓는지를 다 저희가 해요. 그런 다음 요 뒤에 저희가 뭘 붙이자면 이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이제 그 자료팩 그래갖고 서론, 본론, 결론 다 짜줘요. 근데 그거는 뭐 저희가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서론, 본론, 결론은 이제 이걸 보고 학생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과정 중심 평가에 이 주제가 왜 필요하다라는 걸 갖다 알려준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들한테 그 뭐 자기평가도 초안을 하거든요. 물론 저희가 다 첨삭은 하지만 여기에 다 있잖아요. 동기가 어떻지 한번 보세요. 생명과학 항상성과 몸의 조절 단원에서 어디에서 시작했죠? 수업에서 시작하죠. 단원에서 자율신경계의 동공조절 원리와 시냅스 전달 과정을 학습한 후 실제 안과 검진 시 산동제를 넣고 한동안 가까운 글씨가 보이지 않으며 눈이 부셨던 경험에서 의문이 생김. 안약 속의 특정 성분이 인체의 신경전달 시스템에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하여 동공을 강제로 확장시키는지 구체적인 기전을 밝혀보고자 탐구 주제를 선정함. 이제 교과 확장이죠. 교과서에서는 교감신경은 동공확대, 부교감신경은 동공축소랑은 배우지만 이번 탐구에서 약물이 부교감신경의 말단에 무스카린 수용체의 경쟁적 저해저로 작용하는 원리를 찾아보며 신경전달 물질과 수용체의 결합이라는 심화 개념으로 확장함. 의문점이 뭐죠? 산동제는 부교감신경의 어떤 경로를 차단하여 동공을 확장시키는가? 아르토핀 약물이 시냅스 튼새에서 신경전달 물질과 수용체의 결합을 어떻게 방해하는가? 문제 결은 뭐죠? 문헌 탐구를 통해 동공조절 근육뿐만 아니라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모양체 근도 부교감 신경의 지배를 받아 산동제가 조절 마비를 유발하는 연관성을 찾아내어 의문을 해결함. 서술 구조는 동공의 생리적 구조, 자율신경계 신호 전달, 약물의 방해 기전, 임상적 증상 연결. 탐구 확장은 최근 어린이들의 시력자를 늦추게 사용하는 뭐 등등 추가로 조사 이러겠죠. 그럼 애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동기와 과정 명확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보고서를 왜 작성하는지에 대한. 그런 다음에 저희가 세특을 이렇게 첨삭을 하죠. 보세요. 항상성과 몸의 조절 단원 학습 후 안과 검진에서 경험한 산동제 사용 이후 시각 변화에 의문을 갖고 약물이 자율신경계 시냅스 전달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하는지 탐구를 시작함. 교과서에서 동공조절이 교감, 부교감 신경의 기량작용으로 설명됨을 확인했으나 단순 신경 활성 변화만으로 지속적인 동공 확장 현상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함. 이에 산동제 아트로핀이 부교감 신경 말단의 무스카린 수용체의 경쟁적으로 결합하여 아세틸콜린의 신호 전달을 차단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전공서적 가이튼 의학생리학 및 학술 자료를 탐색하며 신경전달 물질 수용체 상호작용 관점에서 기전을 재해석함. 탐구 과정에서 동공조절 근육뿐 아니라 수정체 두께 조절을 담당하는 모양체근 역시 부교감 신경지배를 받는다는 점을 확인하며 근거리 초점 상실 현상이 단순 동공 변화가 아닌 조절 기능 마비와 연결됨을 논리적으로 설명함. 이를 통해 약물이 특정 수용체 수준에서 신경신호 전달을 선택적으로 변화시켜 생리적 항상성을 변형시킨다는 이해에 도달하고 임상 증상과 분자 수준 기전을 연결하는 생리학적 사고 과정을 형성함. 이후 저농도 아트로핀의 근시 진행 억제 효과에 관심을 확장하여 약물 농도와 치료 효과 간 균형 원리에 대한 후속 탐구 계획을 수립함. 어떻죠?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죠. 과정 중심에. 또 보세요.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생명화학은 비슷한 결이에요. 물리 한번 볼까요? 추천 주제가 뭐냐면 저항의 병렬 분해와 음의 저항 도입을 통한
복잡한 저항문의 등가 저항 계산이야. 질문의 출발점이 저항의 직렬, 병렬 연결과 등가 저항 개념을 학습한 뒤 도전 과제로 주기적으로 연쇄된 거미줄 형태의 저항망에서 임의 단계 노드 간 등가 저항을 일반식으로 구하는 문제를 설정함. 사고의 확장, 생각하며 배우는 대학 물리학을 참고하여 교과서에서 다루는 전기 저항 대신 그 역수인 물체의 전도도 개념을 도입하면 저항의 병렬 연결을 전도도의 단순 덧셈을 설명할 수 있음을 이해함. 그랬고 문제 발생. 단순한 등가 변환만으로는 단계가 늘수록 좌우 경계와 중간부의 상호 의전이 누적되어 등가 저항 계산 시 구조적으로 닫힌 표현으로 답을 구하기 불가능하다는 문제의 부딪힘. 문제 해결. 회로를 분해 가능한 수학적 구조로 바라보며 전체 회로를 자중으로 분할한 뒤 좌우 부분망을 독립적으로 계산하고 다시 결합하기에 음의 저항을 물리소자가 아닌 음의 전도도로 도입, 중복된 결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이함. 이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면 물리학도 한번 활동 요약 보시겠어요? 저항의 직렬, 병렬 연결과 등가 저항 개념을 학습한 뒤 도전 과제로 주기적으로 연쇄된 거미줄 형태의 저항망에서 임의 단계 노드 간 등가 저항을 일반식으로 구하는 문제를 설정함. 단순한 등가 변환만으로는 단계가 늘수록 좌우 경계와 중간부의 상호 의전이 누적되어 구조적으로 닫힌 표현으로 답을 구하기 불가능해짐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에 회로를 분해 가능한 수학적 구조로 바라본 전체 회로를 자중으로 분할한 뒤 좌우 부분망은 독립적으로 계산하고 다시 결합하기 위해 음의 저항은 물리소자가 아닌 음의 전도도로 도입하여 중복된 결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이함. 여기서 생각하며 배우는 대학 물리학을 참고하여 비저항의 역수인 물질의 전도율과 저항의 역수인 물체의 전도도 개념을 제시하고 저항을 병렬로 연결할 때 전도도는 단순히 더해진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덧셈 대신 뺄셈을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음의 저항 개념의 정당성과 중복셈 결과를 배제하는 방식의 계산 흐름을 제시함. 나아가 음의 저항 모델이 다른 복잡 저항성 문제를 확장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 문제가 질문을 제기하면 어떻죠? 이렇게 이제 확장되는 거죠. 또 하나 보시겠습니까? 이게 수학이죠. 기하입니다. 세특만 보겠습니다. 보면 수학 토의 활동의 다른 쌍곡선과 직선 문제의 의문을 확장해 쌍곡선의 정근선 연구 보고서를 작성함. 교양을 위한 대학 수학의 교과서적 증명을 검토하며 쌍곡선 방정식과 Y에 대해 푼 형태의 방정식을 놓고 두 인자의 곱에서 한 인자에만 극한을 취하는 애매함과 표준형 쌍곡선 방정식이 아니면 정근선이 잘못 도출될 수 있다는 결함을 발견함. 이를 보완하고자 정근선의 정의에 따라 5가지 도출 방식을 설계 비교함. 몫의 극한이 1임을 보이는 방식으로 첫 문제를 보완했으나 비표준형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차의 극한이 0임을 이용한 방법을 제시한 뒤 다른 정근선 배제 조건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정계수를 도와 정근서식을 직접 결정하도록 일반화함. 보시면 어떻죠? 이 학생들에 대한 이제 학생부나 구체적이죠. 그죠? 이렇게. 경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렇게요.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대학이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고 이런 대학의 과정 중심 평가에 맞춰갖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준비를 갖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생부 진단만이라도 좀 받아보고 싶어서 어떤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방향성도 제시를 해드리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서를 내주시면 저희가 잘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5월 달에는 모집 요강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대학들이 모집 요강과 대학 입학전 시행 계획이 나오고 대학 입결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